이준석 후보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주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개탄스럽다. 그리고 이준석의 주장은 과거의 일이다. 이미 국민들은 판단을 그 과거에 다 내렸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버지로서 국민 앞에 사과했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군요. 또 하나 벌금 500만 원으로 과오 이 법적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은 건 이번에 처음 확인됐어요. 네. 언론 보도에서 처음 확인됐고 그때 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네. 뭐냐면 이동호 씨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 도박, 상습 도박 의혹인데 네.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인정을 당시에 하고 1,000만 원 예. 인정했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확인된 것은 그때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새로운 네네.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매매 의혹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부인한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부인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그러니까는 그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와의 가족들도 네. 충분히 어떤 인물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거예요. 쟁점으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네. 그전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새로 확인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일반적인 네거티브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말씀하시죠. 이준석 후보의 그 문제 제기 형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추가적으로 또 나왔던 내용은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발언. 이 토론 발언은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고 조승래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허위 사실을 확인할 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초현 의원님. 네. 500 약식 명령 받았다며요. 네. 예.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추가로 허위 사실 나오면 또 고발한다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치를 자꾸 사법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 네. 그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기네 대선 유력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사실상 확정된 그런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건 면소하겠다. 저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대통령과 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수사하는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면소법 같은 거는 네. 확인되면은 자기의 피선거권 날아가고 대통령직 유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은 434억 선거비용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이해충돌 관계, 이해충돌 우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해충돌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저런 공약을 낸 거라면 네. 집권한 후에 1호 법으로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공포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미 다 법사위 통과한 거잖아요. 국무회의에 왔을 때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 줘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조윤선 변호사님.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개정안에 관련된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사실상의 뭐 행위라는 좀 너무나 광범위하고 해석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런 당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하까지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정도의 그런 처벌을 내는 것 자체가 지나치기 때문에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후보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더욱더 반길 만한 그런 사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런 아들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 내용이 확인된다면 고발 조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발언도 만약에 토론회 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면 이재명 후보 그 자리에서 사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자기 쪽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면소법을 만들고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고발하는 거. 이중적입니다. 두 번째, 이런 후보가 앞으로 과연 또 있을까요? 과거는 없었습니다. 정당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 추천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정당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도 기소되면은 당적 박탈하고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당헌 당규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유사상, 헌정사상 이런 분이 대선까지 나왔다? 있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면소법입니다. 알겠습니다.